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정형평가 대비 다시 일품 과정이죠. 쭉 한번 그냥 번호대로 무작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비라는 거죠. 삼각비는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사인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사인 있고요, 코사인 있고요, 탄젠트가 있는데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되죠. 사인 정도는 0, 2분의 1 점점 더 커지죠. 이 특징을 잘 봅니다. 값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1까지 커지죠. 코사인은요,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점점 작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가히 클수록이요. 또 탄젠트는요, 그죠? 커집니다. 점점점. 그죠?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인은 계속 커지고요.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작아지고, 탄젠트는 훅 커지죠. 그죠? 이 개념 뭐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제 원이 팍 나오지 않습니까? 원이 팍. 어떻게 나옵니까? 팍 나오죠, 팍. 팍 나오고, 접하고, 그죠? 그럼 당연히요, 연결이 같습니다. 그죠? 그죠? 이거 잘 봐야겠죠, 그죠?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죠? 또 우리 쭉 보면 그 원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접지 않습니까, 그죠? 쭉 접습니다. 휙 접었다는 얘기죠. 원이 딱 그죠? 접어서 여기 점선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무튼 여기가 반지름인데 접었으니까 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R이면 얘가 2분의 1 R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이제 문제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죠? 쭉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딱 보면요, 원이 빡 있고요. 자, 4개의 점이 원 위에 있다. 그렇게 해서 선분 누르게 사각형이 그지 되어 있다. 그럼 애들은 외곽과 내각 그죠? 같다. 그죠? 또 이 각 더하기 그죠? 요 각은 그죠? A 플러스 B는 뭐다? 180도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요 두 각의 합이 180도면 그죠? 나머지 여기 두 개도 180도로 되니까 4개의 점이 이 한 원 위에 있다. 요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요, 원 위에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3개의 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팍 있고요. 이게 3개의 점이 원 위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한번 쭉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쭉. 그럼 너희들이요, 이게 접하는, 그죠? 이게 접하고, 이거 볼까요? 이게 접하는, 접선이라고 하죠? 접하는 직선, 접선 이렇게 팍 나오면요, 어떤 성질이 성립합니까? 이 각이 이 각하고 같죠. 그죠? 이 각이 이 각하고 같죠. 그죠? 또 이 각이 이 각하고 같죠. 또 이 각이 이 각하고 같죠. 이 각이 이거 같고요. 이 각이 이거 같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겁니다.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잘 알아듣도록 합시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가요? 한번 한번 우리 배운 거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쫙 있고요. 여기 쭉 있고요. A, B, C가 있습니다. A, H라고 그러고요. 요가 크기 주어졌고, 요가 크기 주어졌고, 요 길이가 주어졌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A야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주어졌다 했을 때, 이 H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AH의 길이는 그죠? 선의 발냄새, 선의 발이죠. 됩니까?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이 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90도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그죠?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베타 어디죠?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것분의 A가 된다라는 거. 이 성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입니다, 잘. 정말로 잘.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이번에 쌍으로 외워두면 좋겠죠. 요거는 이제 예각삼각형이고요. 이제 둔각,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BC가 나오는데, 그죠? ABC가 나오는데, ABC죠. 식의 반대형으로 표시합니다. 써은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각을 주고요. 또 여기 연장선 벗어요. 그죠? 요 각을 주고요. 여기 길을 주면 됩니다. 아하. 그랬을 때 여기서 쭉 말을 H로 하면 AH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가죠? 아하. AH의 길이는, 그죠?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알파. 중요한 건 얘가 백이라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성질과는 다 똑같고요. 다 똑같고 여기가 빼기만 다르죠. 조심해야 될 거는 90도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를 얘기한다는 뜻이고요. 90도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잘 숙지하도록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정기평가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잘 떠올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멘트를 한번 날려주겠습니다. 멘트요. 아하. 자, 원이 나오고요. 그죠? 자, 원이 나오는 문제에서요. 원 문제. 원이 나오는 문제를 원 문제라고 그냥 같이 얘기합시다. 원 문제에서요. 주어진 조건이요. 선생님 수업 시간 좀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첫 번째. 중심각도 아니고 원주각도 아닌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중심각도 아니고 원주각도 아닌 조건이 나오면요.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잘 기억합니다. 자, 원문제입니다. 원이 그려진 문제에서요. 또 두 번째는요. 또 주어진 조건이 호의 길이에 대한 비를 줬습니다.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요. 호의 길이 줬다라는 거는, 그죠? 중심각 줬다는 얘기고, 중심각 줬다라는 거는 원주각 줬다는 얘기죠. 중심각과 원주각은, 그죠? 중심각의 2분의 1이 원주각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너희들이 딱 들어있어야, 그죠? 우리 문제를 쭉 풀 때, 그죠? 생각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또요. 자, 우리가 입체도형이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입체도형이 나오면요. 입체도형 문제라고 같이 정합시다. 입체도형 문제가 나오면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 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평면도형으로 이제 만들고요. 그 부분이죠. 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란,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이란 구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그죠? 그 부분을 툭 띄어서 평면도형으로,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후, 그죠? 각각의 변의 길이, 각의 길이를 찾는 거다. 그냥 그 3D 자체로 거기서 구해버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한다는 거. 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자, 도형 문제 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수업 중에 항상 얘기한 겁니다. 자, 도형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제일 먼저 합동이 있나, 그죠? 또 닮음, 그죠? 또 뭐 피타고라스 정리, 피고 정리. 피고는 보통 직각삼각형일 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인데요. 우리 항상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이 나온 게 지름이 나왔습니다. 원의 중심은 지름. 그러면 너희들 알겠지? 보도는 이렇게 쫙쫙 하면 무조건 직각됩니다. 쫙쫙 하면 직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형문제풀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도형문제도 마찬가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변액이라 할 때는 x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들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보조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조선, 더 이상 보조선을 긋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가 관건입니다. 그죠? 이 보조선을 긋는 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다가 긋느냐? 물론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익혀져야 되는데요. 아무튼 보조선을 긋고 나서 어떤 새로운 성질이 도출되도록. 그러니까 보조선을 걷다는 건 어떤 새로운 성질 하나를 더 찾겠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선생님 말로 떨어지지만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더 힘을 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 과정을 다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만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 단원에서는요. 자, 너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통계는 자료를 표현하고 자료를 표현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중1 때가 표현을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 분석하는 일이죠. 이제 우리 고3 때는요. 그죠? 주로. 자, 그 중에서 너희들이 이제 삽보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요. 자, 삽보도가 뭐냐면요. 대표값으로 또 떨어진 정도를 수치한 건데요. 우리가 그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평균 구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편차 구하고요.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균 구하고요. 자, 근데 평균 여기다가 루트 씌워놓은 게, 그죠? 편차 제곱들의 평균에다가, 그죠? 루트 씌워놓은 게 이게 바로 표준 편차 아닙니까? 자, 평균은 구할 수 있죠.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고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루트 분산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선생님, 별량에서 평균 뺀 차이가 크니까요. 그거 제곱들의 평균이니까 분산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따라서 분산도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 편차도 커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자, 여기가 점수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하고요. 이 세로축이 학생 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뭐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에 대한 삽보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평균이 만약에 40점이어서 이렇게 몰려있는 형태를 가진 삽보도를 가진 학교가 반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반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가지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편차가 작은 반은 어디입니까? 그럼 예반입니다. 하얀 노란 거예요. 편차가 작은 반은 A반입니다. 편차가 큰 반은요. B반이 되는 거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40점이 다 몰려있다는 건 편차들이 작죠. B반은 멀리 퍼져 있으니까 편차들이 크고요. 그러니까 대표값으로부터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적이 어느 게 더 고릅니까? 점수가 고른 것도 A입니다. B 아닙니다. B는 학생 수가 고른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 잘 숙지해서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해야지. 너무 이제 운을 맡기면 안 되죠.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에 만족하는 학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도 당연히 좋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